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계속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가들의 고급 주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70개 대도시에서 집값이 계속 하락 중이며 상해의 고급 주택 일부는 엄청난 가격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액이 1억 위안이 넘는 고급 주택들이 거의 절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끝없는 암흑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말했던 취호 2기의 전면 복층 주택이 6,500만 위안에 거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현재 매도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만 거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이 중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는 늘 외부의 이목을 끌어왔으며 이곳의 고급 주택 시장은 많은 고액 자산가의 인기 있는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폭락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상해 고급 주택 중고 시장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고급 주택조차 할인된 가격으로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상해의 일부 고급 주택들도 헐값이 되었습니다. 푸동 류가취는 상해,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부자들이 모인 느긋하게 누워서도 이기는 곳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수많은 억만장자와 큰손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조차 돈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덕분에 류가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심지어 가장 유명한 고급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류가취의 첫 고급 주택 단지인 세계무역 빈강화원입니다. 과거 이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신분, 지위,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무역 빈강화원에 매물로 나온 중고주택 한 채가 가격을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이 일로 상해 고급 주택 시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부호 2세 왕사총이 상해의 고급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내부 인테리어가 매우 고급스러워 가방만 들고 들어가면 될 정도이며 100제곱미터의 넓은 정원이 딸려있지만 시장가보다 1,200위안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왕사총이 상해의 고급 주택을 긴급 매도하고 있으며 시장가보다 1,200만 위안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사총은 왜 매도하려는 걸까요? 많은 1인 미디어나 전문가들이 일선 도시의 핵심 자산은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누군가는 그가 일본에 정착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 정착하더라도 이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매도하려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왕사총은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하기 어려울 것이고 설사 팔린다 해도 더 낮은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아마도 많은 부유층이 고급 주택과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왕사총의 매도가 노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현재 상해의 많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급히 내놓고 떠나려 한다는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상해 집주인들이 급히 집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팔려는 상해의 집주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로 집을 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극히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을 단지 내 최저가로 내놓지 않으면 거의 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최저가로 내놓아도 겨우 한두 사람이 보러 오는데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집주인을 분통 터뜨리게 할 정도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위안에 내놓은 집에 어떤 구매자는 700만 위안에 팔겠느냐고 묻고 심지어는 절반 가격인 500만 위안에 팔겠느냐고 합니다. 한편 최근 중공이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지원 정책 이후 상해의 몇몇 신규 아파트 단지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심지어 사재기 열풍이 일어난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언론의 허풍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바지까지 홀딱 벗게 될 겁니다. 최근 상해에서 새로 분양한 고급주택 프로젝트 몇 개는 비교적 잘 팔리고 있지만 상해 전체 중고고급 주택 시장 상황은 매우 참혹합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들이 살을 떼어내며 판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보는 사람도 눈물 날 지경입니다. 최근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경제 1인 방송 인플루언서 길청 가모는 상해의 고급 주택 분양이 사실상 공개된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상해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마치 상해의 집값이 바닥을 쳤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의 집값이 오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북경 등 다른 대도시 집값까지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이 전략은 성공한 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70개 도시의 상품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새 주택 가격 추세 역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지표가 역대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고 주택 시장은 3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중이며 1위선 도시 중 어느 곳도 예외가 없으며 다수 도시에서 하락폭이 2%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한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관망 태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했으며 이 하락세는 1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선 도시의 경우 전월 대비 하락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3선 도시의 전월 및 전년 대비 하락폭은 각각 0.7%와 0.8%, 5.3%와 6.2%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시장은 잠시도 숨 돌릴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70개 도시 중 상해와 남경만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기록했으며 서안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도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 주택 시장에서도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가 더욱 늘어났으며 70개 도시 중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한 도시는 기린뿐입니다. 반면 하락폭이 가장 큰 도시는 해주와 함흥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집값은 8.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도 3.9%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구매자의 수요, 소득,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동시에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약 300%에 달하는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 부동산 경기 하락을 모두 겪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며 23년 뒤에는 평당 2,000에서 3,000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자연히 낮아지겠지만 이후에는 집값이 지나치게 낮아져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담보대출금 상환 중단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울다가 기절하는 시기입니다. 집이 한 채도 팔리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부동산 데이터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루에 200위안 혹은 80위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자 최근 중공 각 지방 당국은 기이한 정책을 내놓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집 구매를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무석시 량계부 공식 위책 개정 량계 발표는 구주택을 신주택으로 교환하는 4.0 버전을 발표하며 상해와 남경 등 장강 삼각주 도시권 내 기존 중고주택을 매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상해 중고주택을 보유한 주민은 관련 온라인 사전 등록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상해의 중고주택을 량계성발그룹이 지정한 기관에 매도하고 무시의 특정 신규 분양 아파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네요. 무석이 상해 중고 주택을 겨냥해 계획을 짠 것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상해 중고 주택을 팔고 무석의 새 집으로 교환하려고 할까요? 무석에서 상해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일까요? 아니면 상해에서 주택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일까요? 혹은 무석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결심한 상해의 오래되고 낡고 작은 집의 소유자일까요? 정말 대담한 생각입니다. 당신은 무석으로 이사하고 싶으신가요? 8월에 무석은 전국 최초로 타도시 주택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당시 무석, 소주, 상주 등 도시 내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량계구 내 7개 신규 주택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새 버전에서는 지정주택이 기존 7곳에서 9곳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석시 량계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해 중고주택의 조건, 가격 산정 방식, 소유권 이전 등의 세부 사항은 공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해 중고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석의 새 집과 교환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난 집이 없지만 있어도 안 할 거예요. 상해 중고주택이 있다고 해도 절대 무석의 새 집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북경이나 심천, 광주로 교환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무석으로 바꾸라는 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무 씨가 새로운 매물 정책을 내놓은 것 외에도 천진시 주택건설위원회는 10월 16일 주택 구매 제한 및 신규 주택 가격 제한을 포함한 3가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전역에서 주택구매 제한을 해제합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천진의 7년 반 동안의 주택구매 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천진에서 집을 살 때 신규 주택이든 중고 주택이든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출은 1주택자와 2주택자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몇 번째 집을 구매하든 대출 시 최소 15%의 선납금과 LPR 60 기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 주택도 공식적으로 규제를 벗어나고 실수요자와 개선수요자의 평등이 실현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선수요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LPR 30으로 통일하여 하락했습니다. 9월 LPR을 기준으로 기존의 1주택자와 2주택자 모두 3.55%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의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천진 시민들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부동산 기업이 토지 증가세를 줄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돕는 조치입니다. 다섯 번째, 일부 지역의 부동산 판매에 대한 3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구매 혜택 정책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평범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러한 정책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에게 찬물을 끼얹어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몇 달 동안 데이터를 더 살펴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구입하면서 자신과 부모님의 재정까지 압박하게 된다면 손해만 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삭감한 주택을 내놓으며 간접적으로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셋째, 토지 경매가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거래된 중고 주택 가격은 모두 시장가보다 낮을 것입니다. 다섯째, 중고 주택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층 주택은 대량 매도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거의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이제 더 이상 투기성 주택 구매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법원 경매 주택 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아홉째, 주택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열째, 앞으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